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건 세페이드 2F를 공부해 봤는데요. 3F라고 해서 뭐 그렇게 아주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2F보다 조금 더 세밀함이 올라가겠습니다만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패턴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정의를 있겠냐, 다시 말하면 생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으로서 우리는 개체 유전으로서의 특징과 내 혼자 잘 먹고 살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내 유전을 넘기겠다는 종족 구조의 특징으로 그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체 유전으로서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먼저 다룰 것은 생명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될 것이겠습니다. 세포라는 게 뭡니까 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세포라는 힘을 씁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분해 보면 세포 하나가 생명의 모든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는 단세포 생물들이 있겠고요. 아니야, 세포들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어하는 다세포 생물들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세포 생물들은 추가적으로 핵이 있어요 하고 또는 핵이 없어요로 구분하는데, 핵이 없어요 하는 핵생물과 핵이 있어요 하는 진핵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은 100% 진핵생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세포 생물들이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 그리고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데요.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들이 모여서,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끌고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동물이라면 뭐 상피 조직, 결합 조직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겠습니다. 기관은 하나의 기능을 하는, 그래서 식물이라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은 잎, 줄기, 뿌리, 동물이라면 심장, 허파, 간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 데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게 다세포 생물들의 구성 단계라고요. 세포,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뭐라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또는 기능적 단위, 이게 세포예요. 그래서 세포들, 모든 생물들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조금 오가면 식물은 조직계가 더 들어오는 과정을 볼 수 있겠고요. 동물은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만드는 게 동물에서의 얘기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내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2 내신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아마도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학교마다 미리 땡겨서 나오는 학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생물의 특성으로서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체유지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해야 되기도 하고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 하는데요. 이 물질 대사,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필요 없는 노폐물을 더 분해시킨다든지 하고, 그리고 생명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통칭해서 물질 대사를 합니다. 물질 대사, 생명활동,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을 보니까 대체로 에너지 출력에 대해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반응과 흡열 반응 이런 의미를 쓰죠. 에너지가 내려오는 반응, 발열 반응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흡열 반응들 보니까 조그만 것들 모아서 큰 병을 만드는 과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흡열이나 또는 발열이라는 것은 화학적 용어라서 생물학적 용어로 따로 쓴다면 이거를 서로 다른 물질을 같게 만든다 해서 동화작용이라 이름을 쓰겠고요. 반면 발열 반응을 보면, 대체적으로 발열 반응을 보면 큰 덩어리 물질들을 작은 덩어리를 쪼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물질과 다르게 쪼개는 물질들. 그래서 이 발열 반응 역시 마찬가지 화학적 용어인데요. 생물학적 용어로 다시 한번 쓴다면 달을 이자 써서 이화작용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대체로 동화작용은 물질의
합성 과정에 많겠고요. 반면 이와 작용은 물질의 분해 과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질을 합성하겠습니다. 광합성.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광합성. 아미산 붙여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화 과정입니다. 반면 이화 과정은 뭔가를 분해한다는데요. 광합성 과정의 반대가 뭡니까? 하면 세포 호흡이죠. 포도당을 산소 집어넣어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그 호흡 말입니다. 뭐 필요하다면 소화 과정도 있을 수 있겠군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생명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물질이라는데요. 문제는 이런 물질 대사가 생명체처럼 저온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물질 대사에 도움을 줄 만한 효소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효소는 생체 촉매인데요. 이 효소가 각 물질 대사마다마다에 이 효소가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결핍이 일어나면 필요한 물질 대사가 제대로 못 일어나면 정상적인 생존이 불가능하겠죠. 알겠습니까? 생명의 특징,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대사를 하겠고, 세 번째, 외부 자극에 오면 반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이 더워진다, 추워진다에 맞춰서 체온이 올라간다 또 내려간다는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상성 조절해야 되겠네요. 예, 이런 것들은 주로 신경과 호르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아야 되겠죠. 발생과 생장이라는 것인데요. 발생은 수정란에서부터 기원의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생장은 어린 개체가 큰 개체로 커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발생과 생장이라고 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체세포 분열에 대한 용어까지도 들고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종족 보조의 특징은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페이지 12페이지에 생명사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고요. 13페이지 보시면 항상성 유지와 발생 생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정리 좀 된 것 같습니까? 자, 다음 얘기해 보죠. 맞지만 이게 개체 유저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네 문자 잘 듣고 잘 살다가 끝! 이건 생명이 아니라고요. 내 다음 세대에 내 유전자를 넘겨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족 보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 책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소개되는 것 중 하나가 권장도서라는 것들 안에 보면 대표적인 책 중 하나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책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저 바깥쪽에 뭐 책 목록 리스트 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기적인 유전자, 사람이라는 이 몸뚱아리는 DNA, 이 DNA를 복제해서 또 다른 DNA 복제체, 다시 말하면 내 새끼를 만들고자 하는 그냥 단순한 기계일 뿐이야 하는 거. 이해됐어요?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겨서 내 복제품을 더 만들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생명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종족보수의 특징. 그래서 내 복제물을 만들겠습니다. 생식을 통해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겠습니다. 물론 이 생식이 생세포 분열을 하는 유성 생식도 있고 그렇지 못한 무성 생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중학교 교과 정도 수준에서 또는 세페이드가 3 정도 되면은 무성생식은 부모세대하고 자녀세대하고 유전자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실상 무성생식하는 놈들 사이에도 자기들끼리 서로 유전자 교환을 하는 그런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6번째, 좀 전에 항상성 조절은 지금 당장에 더워졌다 또는 지금 당장에 추워졌다 또는 지금 당장에 내가 물을 많이 마셨잖아 또는 짠 음식을 먹었잖아 라고 했다면 이제 점점점 더워지는 환경으로 변했어요. 연평균 기온이 10도짜리가 연평균 20도짜리로 변했어요. 연평균 강수량이 1500mm 내리는데 500mm밖에 안 내리네요. 이런 식으로 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화됐을 때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그래서 기존 종과는 다른 종으로 분화되는 걸 진화라고 합니다. 적응과 진화. 그래서 무조건 이 방향으로 진화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맞춰서 어떤 놈은 그 환경에 잘 맞춰서 잘 진화되는 또 다른 놈은 또 다른 환경에 맞춰서 진화되고 분화되고 나중에 만났을 때 누구세요 해버리는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 걸 진화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페이지 13쪽까지 적응 진화까지 전부 다 읽어주시고 옆에 보충 자료 다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자, 충분히 다 읽어보셨으면 페이지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은 잠시 스킵하고 15쪽 보겠습니다. 과연 이 태양계에는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화성에는 혹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가 가서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실험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전등을 켜놨네요. 전등을 켜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광합성을 합니까? 동화작용을 한 놈이 있을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14탄소를 포함한 CO2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만약에 광합성하는 동화작용한 놈들이 있었다면 14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를 또는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유기물로 만들었을 겁니다. 유기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기물을 가열해 태운다면 다시 14탄소를 포함한 기체가 방사를 띠면서 검출될 거예요라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검출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 말은 동화작용한 생명체가 광합성 생명체가 없네라는 결론을 내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4탄소를 포함한 영양분, 14탄소를 포함한 포도당이라든지 또는 14탄소를 포함한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을 집어넣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광합성 여기에 세포 호흡하는 다시 말하면 이화작용하는 놈이 있었다면 이런 것을 대사하는 놈들이 있었다면 이걸 분해해서 14탄소를 포함한 이산탄소와 같은 그런 기체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방사기체에 그런 게 보였을 거예요. 보였을까요? 역시 안 보였어요. 이런 영양소를 던져줬더니 이 영양소를 분해하는 생명체는 없는데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1년의 화학반을 이랬습니다. 화학반은 원자의 재결합,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물질과 다른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은 역시 이화작용이었는데요. 기체 분석기라는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만약에 영양소를 집어넣은 뒤에 영양분을 집어넣은 뒤에 세포 호흡하는 놈이 있었다면 이화작용하는 놈이 있었다면
기체의 조성이 달라지겠고, 그지? 그래서 기체의 조성비가 달라졌다. 이유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물질을 사는 놈이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기체의 조성이 변했다고요? 안 됐어요. 그 말은 이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하는 게 화성탐사선의 실험입니다. 알겠습니까? 페이지 15페이지 화성탐사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예요. 되겠어요? 자,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겠네요. 이번엔 좀 희한 놈 같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놈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1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바이러스를 보면 핵산이 있습니다. 핵산 유전물질로 DNA를 가지거나 RNA 둘 중 한 놈을 가져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뭘 가집니까 하면 단백질의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물질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생물학적인 특징이에요. 바이러스의 생물학적인 특징은 유전물질이 있고 숙주세포 내에 들어가서는 증식이 가능하고 그리고 각종 변이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알파에서 베타로 감마로 오미크론으로 그렇게 또 오미크론 요번에 스텔스로 그렇게 RNA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 이거는 생물학적인 특징이에요.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면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단순한 단백질 결정 덩어리뿐이에요. 생명활동을 나타내지 않아요. 숙주세포 내에서만 생물학적인 특징을 반면 숙주세포 바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단백질의 결정일 뿐이에요. 세포 구조도 아니고요. 스스로 물질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생장이란 말을 쓸까요 하면 그러지 못해요. 증식이란 말을 개체수의 증식은 돼도 생장이란 말을 쓰지는 않아요. 즉 바이러스 자체의 크기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건 아니거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고 비생물학적인 특징도 있어.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지구 최초의 생명체였다. 생물도 생물학적인 특징과 무생물학적인 특징이 둘 다 있으니까 최초의 생명체이다? 그럴 수는 없죠. 최초 생명체였다면 얘는 숙주세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역사상으로 보면 꽤 지구에 일찍이 출현한 생명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일찍이 출현한 놈은 맞으나 최초는 아니야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DNA 바이러스로 대표적인 게 여러분한테 소개되는 담배인 모자이크 바이러스라 반면 RNA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이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또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13쪽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 1, 2, 3, 4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쌤 볼게요. 보충자를 다 읽어주십시오.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개념 다지기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알겠나요? 시작하십시오.